11번째 편지. 가족폭력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싶은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 반갑습니다. 문선생입니다. 11번째 편지는 가족폭력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싶은 당신에게 편지를 써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당신은 제게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선생님, 지긋지긋한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전화선 너머로 들려오는 당신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게 가정폭력을 버텨내야만 했는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휴, 얼마나 힘드셨을까. 네, 선생님, 힘드네요. 이제는 더 못 버티겠어요. 선생님, 지금은 통화가 가능하신 상황이신 건가요? 어떤 상황이신지요? 애들 아빠가 출근해서 지금은 저 혼자예요. 아, 네, 다행이네요. 통화가 가능하신 시간이시네요. 네, 마지막 폭력을 당하신 건 언제신지요? 2주쯤 전이었어요. 선생님, 몸은 어떠신지요? 조금은 회복이 되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처음에는 욕을 하더니 그 다음에는 따귀를 때리고 욕을 하고 그 다음에는 밀더니 그 다음부터는 임신했을 때도 저를 발로 밟으며 때렸어요. 2주 전에는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야구 방망이로 때리더라고요. 어휴, 야비하기는 전형적인 가해자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아, 애들 아빠의 행동이 다른 가정폭력 가해를 한 사람들하고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건가요? 네, 처음에는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윽박 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폭력의 정도가 점점 더 세지고 나중에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가하게 되는 거지요. 네, 선생님, 저는 10년째 이렇게 살고 있네요. 선생님, 10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시는 것은 선생님 잘못이 아닙니다. 선생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며 전화선 너머로 눈물을 삼키며 애써 참으려는 당신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와 상담을 하는 동안만큼이라도 가정폭력 때문에 겪은 고통과 서러움 그리고 외로움의 감정들이 눈물로 터져 나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야지 당신이 생존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지요. 선생님, 참지 마시고 실컷 우셔도 괜찮습니다. 울어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제게 울어도 괜찮다고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얼마쯤 시간이 지난 후 저는 당신인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탈출해서 생존하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이제부터는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무슨 준비를 하셔야 하는가를 알려드릴게요. 선생님의 안전을 위해서는 가해 남편과 분리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혹시 그런 시도를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애들이 5살하고 9살인데 집에 놔두고 나갈 수도 없고 데리고 나갈 수도 없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살았네요. 네, 그러셨군요. 많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자녀들을 집에 놔두고 나올 수가 없어서 가정폭력을 당하고 사는 경우가 많지요. 이제부터는 자녀들과 함께 몸을 피할 수 있는 쉼터로 연계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 하나를 외워두세요. 1366입니다. 네, 1366. 1366은 24시간 통화가 가능한 여성 긴급 전화입니다. 쉼터와 법률상담, 위급 시에는 선생님 대신해서 신고도 해드릴 수 있어요. 아이들이 어려서 쉼터에 같이 들어가실 수도 있으시니 쉼터에 들어가실 경우를 대비해서 선생님 상황도 미리 알려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놓으시면 도움되실 거예요. 가정폭력은 절대로 혼자서는 벗어나기 힘듭니다. 주변에 안전한 사람들이나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께 힘이 되실 거예요. 선생님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미리 얻어놓으시는 것은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편에게 신변의 위협을 받으실 경우를 대비하셔서 미리 1366 상담 선생님과 시그널을 정해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령 1366에 전화를 걸어서 서가라는 말을 한다면 내 집 주소가 서울시 강동구 삐디디디디이니 경찰을 출동시켜서 남편과 분리조치를 먼저 취해달라라는 상담을 미리 받아놓으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으세요. 1366은 카카오톡으로도 위급한 상황에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위협을 받아서 전화통화를 하시기 힘드실 때를 대비해서 카카오톡에 1366을 저장해 놓으세요.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경찰의 긴급 출동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성인권 전문 상담소인 한국여성의 전화 상담 번호는 02-2263-6464에서 5번까지입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가족폭력 피해자들이 자녀를 두고 차마 가족폭력을 피해 집을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함께 쉼터에 입소하게 됐을 때를 참고해 주시라고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쉼터에 자녀와 함께 입소하게 된다면 성별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딸은 동성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같이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들과 함께 입소를 하게 되면 나이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쉼터 특성상 피해자들 성별이 여성이기 때문에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몇 개 안 되지만 고등학교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쉼터가 있기도 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녀들은 비밀 전학을 하게 됩니다. 쉼터 근처의 학교로 배정받아 전학을 한 뒤 공부를 하면 됩니다. 제 친구도 가정폭력으로부터 쉼터에 입소했었습니다. 14년 전 때 당시 저학년이었던 아들과 중학교 딸과 함께 입소했었는데 비밀 전학을 시켜서 딸은 그 이후에 명문대학에 당당히 들어갔었습니다. 보편적으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은 경제력과 자녀들의 걱정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인정하는 쉼터에서 보호를 받으며 자신의 안전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자녀에게도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의 안전을 위해 쓰여질 쌈짓돈을 꼭 만드세요. 나중에 쉼터에 가셔도 쌈짓돈은 필요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선생님의 안전을 위해 쓰여질 쌈짓돈은 꼭 준비하셔야 해요. 제가 가정폭력 피해를 겪으신 분들에게 상담을 받아봤을 때 가장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 쌈짓돈조차도 준비를 못하시고 사셨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삶이었지요. 어떤 분은 여름에 집을 나와서 여기저기 글자를 피해서 지내다가 겨울이 다가왔는데 마땅히 입을 옷이 없어서 걱정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꼭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쌈짓돈을 만들어 놓으세요. 네, 쌈짓돈을 만들어야겠네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곳에 일주일 정도 여행을 가신다고 생각하시고 여행 가방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셔서 맡겨 놓으세요. 아, 네. 갑자기 집을 나가게 되면 그것도 유용하겠네요. 네, 그럼요. 대부분 가정폭력 때문에 집을 나오시게 되시는 경우에는 살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뛰쳐 나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급바람으로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신발을 신지 못하시고 나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때를 대비하시는 거지요. 네, 선생님. 그런 대비를 해야 함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준비를 하는 게 좋겠네요. 네,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도 가해를 하는 자는 집에 있고 피해를 입은 자가 준비를 하며 집을 떠나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대비는 선생님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증거를 모아 놓으세요. 폭력으로 생긴 상처는 사진으로 찍어 놓으셔서 저장해 놓으시고요. 병원에 가시면 반드시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해임을 차트에 남겨 놓으세요. 서로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 몰래 녹음하는 것은 법적인 증거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모든 기록과 녹음은 유카 원칙에 의거해서 녹음이나 기록을 남겨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기, 메모, 주변에 알려놓기, 정신과 진료, 상담 등 선생님을 가해한 증거를 모아 놓으세요. 네, 애들도 크는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증거 등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았네요. 선생님, 가정폭력 관련해서는 절대로 자책하시지 마십시오. 100% 남편 잘못입니다. 선생님처럼 많은 피해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참고 살면 나아질 거라는 주변인들과 우리 사회의 인식이 문제인 것입니다. 가정폭력을 가하는 가해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는 해결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폭력의 정도가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선생님 경우도 그러셨잖아요. 참고 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선생님께 상담을 받으면서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정도의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법을 상담 받아 놓으세요. 가정폭력 피해자가 아내인 경우 아내에게 가정폭력을 가한 자들은 보편적으로 아내보다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관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법률 상담을 미리 받으셔서 법적인 대응을 하게 될 때에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시는 것이 선생님에게 유리한가를 정보를 얻어 놓으세요. 저는 이렇게 네 가지를 당신이 폭력을 벗어나기 위해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현실적인 대처를 해놓는 것은 당신의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아주 당연하고 당당한 실천입니다. 가정폭력은 당신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가혹하고 잔인한 현실을 만들어줄 가망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366-112 한국여성의 전화 등 당신에게 정보와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기관과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은 너무
너무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자의 폭력을 감내하며 당신의 안전을 희생시킨다는 것은 당신 자신에게 너무도 가혹한 결과를 줄 뿐입니다. 앞으로 당신은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어떻게 하면 당신이 안전하게 한 인격체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만 고민하시고 실천하시면 되십니다. 저는 항상 당신을 응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파이팅! 당신이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난 후 안전한 일상에서 생활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문선생으로부터 아차! 11번째 편지 유익하셨는지요?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